should have never got into the Middle East. We will expel the warmongers.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3 key nuclear facilities.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전략 무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했는데요. 이번 공격을 두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역사의 전환점이라며 환영했습니다. History will record that President Trump acted to deny the world's most dangerous regime, the world's most dangerous weapons.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결정은 사실상 네타냐후 총리의 전략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이야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서로를 격려하고 치하하고 있지만 넉 달 전만 해도 전혀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문제를 외교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다른 나라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요. We will turn the page forever on those foolish, stupid days of never-ending wars. They never ended. 자신의 골프 친구인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특사로 임명해 협상도 맡겼습니다. 직접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도 보냈는데요. Well, the president has been very clear. He wants to solve this conflict diplomatically and with dialogue. And he's given all the signals. He's directly sent letters to the supreme leader. 그러자 발등에 불이 붙은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월과 4월 백악관을 2차례나 찾아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월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핵시설과 개발 상황을 설명하며 군사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Israel's victory will be America's victory. We will not only win the war, working together, we will win the peace. 지난해 12월 이란과 가까운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됐고 헤즈볼라 지도부도 제거됐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 대원들을 원격 살해할 때 폭약을 숨겼던 무선 호출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물에 언짢아했다고 하지요. 그래서인지 네타냐후 총리가 4월에 또다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벙커버스터로 폭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협상을 고수했습니다. We're having direct talks with Iran, and I think everybody agrees that doing a deal would be preferable to doing the obvious. 게다가 이란을 선제 공격하려는 이스라엘을 만류하며 공개적으로 경고도 했습니다. Back at Iran, did you warn Prime Minister Netanyahu against taking some sort of actions that could disrupt the talks there? Yeah, I told him this would be inappropriate to do right now because we're very close to a solution. Now, that could change at any moment. It could change with a phone call. But right now, I think they want to make a deal, and if we can make a deal, I save a lot of lives. 하지만 이란과 핵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에 시간 끌게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 이스라엘이 단독 행동에 나서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태도를 바꿨고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We worked as a team like perhaps no team has ever worked before. 그렇다면 네타냐후 총리는 왜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독 행동에 나섰을까요? 지난 30년간 이어진 한 가지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996년 첫 총리직에 오른 뒤 이란의 핵 개발을 막으려면 선제 공격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등 여러 미국 대통령과도 자주 충돌을 빚었는데요. 국제사회의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정착촌을 늘리거나 국경 장벽을 건설했고 심지어 미국 의회를 찾아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1946년부터 2024년까지 3,100억 달러, 약 430조 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았는데요. 미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와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의 막강한 영향력, 게다가 이스라엘을 성경 속 성지라고 생각하며 신성하게 여기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열혈 지지 등 여러 요인들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엔 고위급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네타냐후는 뭘 하든 항상 문제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 생각이 틀렸다고 반박하긴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습하고 미국의 참전까지 끌어낸 것은 30년간 입증된 믿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끌어들인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어떻게 끌어가고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미국의 개입이 더 확대될까요? 분명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평화로운 핵 포기만을 받아낼 생각으로 이번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